현대 물리학의 가장 위대한 이론들이 전부 한 입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100년 가까이 찾아 헤맸는데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늘은 바로 이 유령 같은 입자, 자기 홀극을 향한 물리학자들의 끈질긴 추적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어릴 때 자석 가지고 놀면서 다 해봤잖아요. 막대 자석을 반으로 딱 부러뜨리면 어떻게 되죠? N극 하나, S극 하나 이렇게 분리되나요? 아니죠. 더 작은 N극과 S극을 가진 자석 두 개가 생깁니다. 아무리 잘게 쪼개도 N극과 S극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쌍으로 붙어 다니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딱 하나의 극만 가진 자석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S극 없이 N극만 덩그러니 있거나 N극 없이 S극만 외롭게 떠다니는 그런 고독한 자기 입자, 바로 자기 홀극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파헤쳐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20세기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중 한 명인 폴 디렉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디렉은 처음부터 자기 홀극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전혀 다른 미스테리를 풀고 있었거든요. 때는 1931년이었습니다. 디렉의 머릿속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맴돌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 왜 이 세상의 모든 전하는 딱 전자 하나가 가진 전하량의 1배, 2배, 3배 이런 식으로 뚝뚝 끊어져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왜 1.5배나 2.7배 같은 값은 없고 딱 정수배로만 존재하냐는 거죠. 이걸 물리학 용어로 전하 양자화라고 부릅니다. 실험을 해보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정작 왜라고 물으면 아무도 답을 못했어요. 그냥 자연의 법칙이 원래 그렇다는 식이었죠. 정말 이상하고 고집센 규칙 같았달까요? 네, 바로 디렉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디렉이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을 내놓습니다. 여기 이 문장 보이시죠? 우주에 단 하나의 자기 홀급만 존재하더라도 전하는 무조건 반드시 양자화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두 가지 현상이 사실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양자역학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 아닌가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자, 아주 쉽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전자를 일종의 파동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파동이 자기 홀극이라는 점 주위를 삥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쳐요. 양자역학에 따르면 이때 파동의 모습이 원래 모습과 정확히 똑같이 위상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디렉은 바로 이 파동이 흐트러짐 없이 딱 맞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전기 전하량과 자기 전하량이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없고 서로 딱 맞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만 한다는 걸 수학으로 보여준 겁니다. 에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호작용이라니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아로노프 보험 효과가 그 증거예요. 이게 뭐냐면 입자가 자기장이 전혀 없는 텅 빈 공간을 지나가는데도 저 멀리 있는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현상이거든요. 정말 신기하죠?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데 디렉의 아이디어도 바로 이런 기묘한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디렉의 이 멋진 아이디어는요, 수십 년 동안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흥미로운 가설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가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냥 호기심 수준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역사를 뒤흔드는 거대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견해를 딱 보여줍니다. 1974년에 어투후프트와 폴리아코프라는 두 물리학자가 당시 물리학계의 최종 목표였던 대통일 이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중력을 빼고 우주의 모든 힘을 하나로 합치려는 이론인데 연구하다 보니 정말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이 이론이 맞다면 자기 홀극은 있을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꼭 있어야만 한다는 거였어요. 바로 여기서 홀극 문제라는 게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일 이론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우주가 처음 탄생한 빅뱅 때 정말 셀 수도 없이 어마어마한 양의 자기 홀극이 만들어졌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의 우리 주변 공기만큼이나 홀극이 현해야 했던 거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홀극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론은 우주가 홀극으로 가득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제 관측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작은 오차가 아니라 당시 최고의 이론이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말 심각한 모순이었습니다. 대체 그 많던 홀극들은 다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이건 정말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우주를 설명하는 모델과 입자 물리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역설이었던 거죠.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초 앨런 구스라는 물리학자가 정말 기가 막히게 우아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주 급팽창,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이론이죠. 쉽게 말해 우주가 태어나자마자 눈 깜짝할 그 찰나의 순간에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팽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만들어졌던 홀극들이 저 넓은 우주 저편으로 쫙 흩어져 버려서 우리 주변에서는 거의 찾아올 수 없을 만큼 희석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명확해졌습니다. 자기 홀극은 없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희귀해서 찾기 힘들 뿐이다. 이제 과학자들은 이 유령 같은 입자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이 희귀한 녀석을 찾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선에 있는 거대 강입자 충돌기에서 입자들을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꽝 하고 부딪혀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보려고도 하고요. 아니면 저 멀리 우주에 있는 중성자별의 강력한 자기장을 분석해서 그 흔적을 찾기도 합니다. 또 하늘에서 쏟아지는 우주선들을 샅샅이 뒤져서 혹시라도 홀극이 섞여 들어오지 않았나 찾아보기도 하죠. 이런 노력들이 그냥 헛수고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이온 충돌 실험을 통해 뭘 알아냈냐면 만약 특정 종류의 홀극이 존재한다면 그 질량은 최소한 9기가전자볼트보다는 무거워야 한다는 하한선을 설정했어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양성자보다 9배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홀극이 있다면 꽤나 육중한 녀석일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참는 게 아니라 점점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방향으로 한번 튑니다. 우주를 뒤져도 안 나오던 홀극이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된 거예요. 바로 실험실 안에서요. 물론 우리가 찾던 바로 그 근본 입자는 아니었지만요. 수핀 얼음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이한 물질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물질 내부에서는 원자들의 자기적 성질이 집단적으로 특별한 배열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열이 가해져서 결함이 생기면 그 결함이 마치 분리된 N극과 S극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진짜 홀극은 아니지만 그 효과를 똑같이 내는 준입자인 셈이죠. 마치 물속의 소용돌이 같은 거예요. 소용돌이 자체가 새로운 물 입자는 아니잖아요. 그냥 수많은 물 분자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여서 만들어낸 현상이지만 하나의 독립된 개체처럼 행동하죠. 스핀 얼음 속 홀극도 딱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스핀 얼음 속에서 N극 역할을 하는 놈과 S극 역할을 하는 놈 사이를 잇는 흔적이 디렉이 1931년에 자기 이론에서 예측했던 바로 그 가상의 디렉근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거의 100년 전에 한 천재 물리학자가 순선히 머릿속 상상과 수학만으로 그려냈던 개념이 실험실의 물질 속에서 실제로 관측된 겁니다. 물론 스피너름의 발견이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이걸로 홀극 찾기 끝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진짜로 찾는 건 이런 유사 홀극이 아니라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 입자로서의 홀극이니까요. 이 100년에 걸친 기나긴 탐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현대 물리학의 가장 심오한 질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홀극 하나에 집착하는 걸까요? 만약 진짜 자기 홀극을 딱 하나라도 발견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왜 전하가 뚝뚝 끊어져 있는지 그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하게 되고요. 둘째, 물리학의 꿈인 대통일 이론이 맞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또 급팽창 우주론을 뒷받침할 거고 어쩌면 물리학의 기반인 맥스웰 방정식을 새로 써야 할지도 몰라요. 말 그대로 물리학의 판을 뒤집는 혁명이 될 겁니다.
결국 자기 홀극을 찾는다는 건요, 그냥 숨바꼭질 하듯 입자 하나를 찾아내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우주가 어떤 근본적인 대칭성과 구조 위에 서 있는지를 묻는 아주 깊은 질문이죠. 만약 이렇게나 오랫동안 우리 눈을 피해온 이 입자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건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그 발견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새로운 물리학의 문을 여는 바로 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